여보, 나 똥 쌌어. 와서 좀 치워. 당신 내 마누라잖아. 마누라가 남편 수발 드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숨막히는 병실 안 희미한 햇살 아래 누운 늙은 남편이 뱉은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죠.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조차 힘든 주제에 여전히 자신의 아내를 하인으로 부르려는 그 뻔뻔함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젖은 기저귀를 손에 들고 차가운 병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지금 이 냄새나고 비참한 광경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20년을 이 좁은 병실에서 이 남자만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제 아내 희생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저귀를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감히 소리 내지 못했던,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었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봐요, 박영감.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당신 병수발. 나 이제 당신 아내 아니야. 당신이 평생 나한테 쥐꼬리만큼 주던 그 돈으로 사람 사서 해결해. 난 이제 내 인생 살러 갈 거야. 안녕하세요. 인생의 뒤안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인생 극장입니다. 오늘 사연은 40년 동안 이기적인 남편의 하녀로 살다가 남편의 병수발 강요를 계기로 통쾌하게 이혼하고 제2의 인생을 찾은 60대 여성 최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험난했던 투쟁의 기록에 구독과 좋아요로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 박만호 씨는 소위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고 젠틀한 분이었죠. 하지만 집안에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그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생활비를 현금으로 넉넉하게 준 적이 없습니다. 매달 남편은 가계부 감사를 했습니다. 쌀값 500원이 왜 지난달보다 비싸? 당신 혹시 몰래 용돈이라도 숨겨두는 거 아니야? 영수증 다 내놔. 저는 콩나물 한 봉지 가격까지 외워야 했고 500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새벽 2시까지 추궁을 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재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은 당연히 없었고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비상금조차 들킬까봐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인격권의 박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쓸데없이 주책맞게 여자들 모여서 남편 욕이나 할 게 뻔해. 내 체면 깎아 먹을 셈이야. 그는 제가 외출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마저도 한심하다며 타박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일과는 아침 6시 남편의 밥상 차리기, 회사 갈 옷 다림질하기, 밤 11시 남편의 야식 준비하기,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였습니다. 특히 명절은 저에게 1년치 형벌이었습니다. 시간은 종갓집이라 제사가 1년에 10번. 아궁이 불 피우는 일부터 김장 200포기까지 모든 노동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TV 앞에 들어 누워 과일만 까먹을 뿐 제가 쓰러져도 물 한 잔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호소하면 남편은 늘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옛날 우리 엄마는 혼자 다 했다. 요즘 여자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40년 동안 저는 남편의 인격 모독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사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할 때까지 저는 이 고통을 엄마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가 끝났을 때 저는 껍데기만 남은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50대 중반 갱년기가 찾아왔을 때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폐경기 증상으로 밤에 잠을 설치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남편은 되려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밤에 뒤척여? 시끄러워 죽겠네. 갱년기? 그거 다 꾀병이야.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저의 고통은 남편에게 그저 자신의 숙면을 방해하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퇴직은 저에게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40년간 온종일 집에 붙어 지낸 남편은 이제 오시기로 변신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본에 십시 브런치와 삼시 간식까지. 하루 종일 제 뒤를 쫓아다니며 밥과 간식을 요구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서적 감시였습니다. 남편은 집안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저를 감시했습니다. 제가 혹시 외출이라도 할까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소홀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자꾸 거울 봐? 늙어 보여서 아무도 안 봐주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나가서 돈 쓸 생각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 내 귀한 연금 까먹을 생각하지 마.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동네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조차 남편의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꼭 약속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어 빨리 밥 차리러 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 늘 죄인처럼 초라하게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시기 제 내면의 목소리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40년 후 내 자식들이 다 떠난 후에도 나는 이 남자에게서 해방될 수 없는 건가? 나에게 남은 인생은 무엇인가? 이 절망적인 질문은 매일 밤 저를 괴롭혔고 저는 남편 모르게 이혼 관련 법률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운동이라곤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리모컨만 쥐고 살았습니다. 결국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제게 엄습한 감정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게 닥쳐올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응급실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고 일주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남편의 오른쪽 반신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안도감은 남편의 첫 명령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와의 면담 자리였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상태를 설명하며 24시간 간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분께는 24시간 케어가 필수입니다.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40년 전 결혼식장에서 저를 바라보던 오만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지. 공짜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인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선 힘들어요. 남편은 침을 뱉듯이 짜증을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돈이 썩어나? 간병인? 웃기시네. 당신이 왜 있는데? 40년 먹고 자고 한 대가로 당신이 내 병수발 들어야지. 이게 당신의 의무야. 그 순간 제 영혼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은 그에게 조금이라도 아내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제가 병든 자신에게 봉사할 의무만 남은 존재라고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병실 문을 닫고 나와 병원 복도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틈틈이 자료를 모아뒀던 덕분에 준비는 빨랐습니다. 40년간의 재산 형성 기여도, 폭언 기록, 가계부 감사 기록 등 증거 자료는 차고 넘쳤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사모님 인생을 찾을 때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며칠 뒤 이혼 서류를 챙겨 다시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제게 점심을 차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어조, 당신 이제부터 내 전담 간병인이 되는 거야. 간병비 아껴서 나중에 나 죽으면 애들 유산으로나 더 주지. 밥이나 차려와. 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박만호 씨, 당신이 평생 아끼던 그 연금 이제 나도 반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야? 연금? 미쳤어? 당신이 뭘 했다고 연금을 건드려? 내가 뭘 했냐고요? 당신한테 40년 동안 공짜 밥, 공짜 청소, 공짜 간병인 대기한 거. 그거 시급으로 환산하면 당신 연금 다 내 거로도 모자라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평생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공무원 연금이 반토막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그제야 현실의 무게를 느낀 것입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간병인 내가 부를게. 이혼만은 안 돼. 저는 그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내 40년 인생의 임금을 받아낼 채권자일 뿐입니다. 당신 간병인이요? 이제 돈으로 사세요. 나는 내 인생의 다음 장을 펼쳐야 하니까. 저는 병실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지난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짓눌렸던 어깨가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남편의 끈질긴 방해로 1년 2개월이나 걸렸지만 결국 제가 승소했습니다. 연금 분할과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지난 날을 알고 있었기에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일은 잊고 엄마 인생 사세요.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도심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제 인생의 작은 성캐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의 밥도 차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서 장식하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커튼을 쳤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센터에서 난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북소리를 쿵쿵 때릴 때마다 지난 40년간의 울분과 한이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친구들과는 주저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남편 눈치 안 보고 시원하게 바닷가를 걷고 맛있는 회를 먹습니다. 전 남편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연금 일부가 끊긴 데다 성질을 못 이겨 간병인이 수시로 그만두는 바람에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억눌리고 살았던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고유한 꿈과 인격을 가진 당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이 당신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극장은 여러분의 진솔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